안녕하세요. 최종의 칼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20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이어서 옵셋 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옵셋 프레스를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지, 저희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하드 프로핑을 소프트 프로핑 말고 실제로 프린트를 해서 어떻게 이게 내가 의도한 증거다라고 증거를 들고 가는지, 그 다음에 인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풀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저희 책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었는가 하면 인디자인으로 물론 작업이 되었고, 물론 디자인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출판사의 디자이너가 하신 거고, 제 책을 만든 파일, 인디자인 파일의 워킹 스페이스는 그래콜, 코티드 그래콜 2006을 워킹 스페이스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보면서 작업할 때 보였던 CMYK 이미지 중에서 네이티브 오브젝트, 즉 인디자인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라도 그 CMYK 물체들은 코티드 그래콜 2006 상태의 해석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갖다 올린 CMYK 이미지 중에서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들은 역시 코티드 그래콜 2006 상태의 색깔로 보이면서 작업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디자이너의 모니터는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해줬어요. 자, 일단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쳐서 교정을 하고 등등 해서 인디자인 파일이 완성이 되었겠죠. 그 완성된 인디자인 파일에는 여전히 RGB 이미지도 있고 CMYK 이미지도 있고, CMYK 중에서 프로파일이 있는 이미지, 없는 이미지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들어있어요. 일단 그 상태에서 완성된 것을 마스터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제 책을 인쇄할 그 옵셋 프레스를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색 관리를 했겠죠.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지금부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만들었다고 칩시다. 실제로 저희 책을 인쇄하기 열흘 전에 옵셋 인쇄기로 타겟을 프린트해서 제가 의도하는 농도에 최대한 맞게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흘 정도 건조를 시켜서 제가 잘라서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 인쇄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옵셋 프로파일이 만들어졌겠죠. 특정한 상태의 그 프로파일로 이제 저희 책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을 변환하는 거예요. 변환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인디자인에서 PDF를 내보낼 때 색 관리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PDF를 내보낼 때 색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요소들을 CMYK, RGB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 요소들을 일괄적으로 어떤 한 개의 프로파일로, 일괄적으로 어떤 한 개의 렌더링 인텐트로 변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의 책은 일반적인 책과 달리 색 관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요소는 전혀 변환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이미지들은 당연히 변환되어야 하며, 그 변환되어야 하는 이미지 중에서도 어떤 거는 렌더링 인텐트가 앱솔루트여야 하고, 어떤 거는 렐리티브여야 되고, 어떤 거는 뭐여야 되고, 이미지마다 다 렌더링 인텐트가 다를 뿐더러 어떤 거는 변환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변환하지 않아야 하는 건 그대로 두는 거고, 변환을 하는 것은 제 의도하는 렌더링 인텐트로 다 서로 다르게 변환을 이미지를 한 다음에 그 변환되어서 마련된 이미지를 원래 있던 마스터 파일에서 전부 다 갈아치기,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색 관리를 한 파일을 마련하고 그거를 인쇄용 인디자인 파일로 별도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도로 저장된 인디자인 파일은 그 상태는 이미 제가 의도하는 색 관리가 다 된 상태죠. 즉 내가 의도하는 CMYK로 전부 다 맞춰진 상태가 된 거예요. 맞죠? 따라서
그때 이제 인수를 하려면 어차피 PDF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PDF를 뽑았을까요? 제가 이미 설명한 걸 기억을 하신다면 이미 모든 색 분리가 된 파일은 CMYK든 RGB든 더 이상 픽셀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인쇄용으로 저장된 매스 파일에서 PDF를 뽑을 때는 변환 없음, no conversion으로 그대로 PDF를 뽑아서 그 PDF를 인쇄소에 전달을 해서 그대로 어떤 변환도 없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프린트를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책이 만들어졌다. 일단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의 책과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책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참고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프로파일을 만들려면 프로파일링 타겟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파일링 타겟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예요. 이게 그 인쇄하는 종이 크기와 똑같은 상태이고 대략 한 50cm, 60cm 정도 되었을 것이고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나지 않지만 그 이미지 사이즈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거기다가 합당하게 넣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프로파일링 타겟이죠. 보시다시피 2400개짜리로 두 개 합쳐서 한 세트죠. 두 개 합쳐서 2400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A3 사이즈고 그 다음에 TAC, Total Area Coverage는 400%예요. 그 말은 프로파일링 타겟을 인쇄할 때의 그 CMYK 픽셀들은 CMYK를 다 합쳐서 400%, 100 해서 400%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최종적으로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이걸 측정해서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400%까지 토탈 에리어 커버리지를 다 쓰면 곤란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이거는 프로파일링 타겟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타겟을 프린트할 때 제가 보는 것은 농도예요. 농도가 다예요. 농도를 보기 때문에 각종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그냥 보시다시피 CMYK 그냥 100%짜리 솔리드 잉크가 쫙 한 줄씩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그레이는 바로 지난번에 그 뭡니까? 닷 게인, 그 그레이 밸런스 말할 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K50과 사이엔 50, 그 다음에 마젠타 40, 옐로우 40을 섞은 CMY로만 이루어진 것이 서로 비슷하도록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K50, 그 다음에 여기는 C50, M40, Y40짜리 스트립을 한 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솔리드 잉크만 CMYK가 7번 이루어 그 반복되는 그런 스트립을 넣었고, 이것은 7번 하는 이유는 이 길이가 제가 i1 Pro 2로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길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측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28개짜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세 군데에 박아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여기도 했지만 세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혹시 필요하면 보기 위해서 했지만 그걸 측정할 기회는 거의 없는 거고 혹시나 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미지죠. 이 이미지 자체는 RGB 이미지를 그래클 2006 코티드 상태로 변환한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이랑 거의 비슷해지도록 이제 타겟을 몰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솔리드와 즉 100%와 75%, 50%, 25%를 전부 다 반복해서 이렇게 닷 게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 K만, CMY 없고 K만 있는 거예요. K가 2%부터 100%까지 2% 간격으로 약 50개 정도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건 왜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 건데, 책에는 예컨대 어떤 중성 그레이 L50 또는 뭐 L60 이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책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하고 싶을 때에 아무리 그 옵셋을 프로파일링을 하더라도 CMYK가 다 섞인 상태로 변환을 해서 L5000, LAB5000 또는 뭐 LAB6000 이걸 얻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려고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그레이스케일만 쫙 2% 간격으로 프린트를 해서 이걸 다 프린트가 나오면 그 중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된 픽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제가 측정을 해요. LAB를 기록하죠. 그 다음에 그 용도 일단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역시 K는 K인데 이거는 K20, 30, 40, 50, 60, 70에다가 제일 왼쪽은 그냥 K20, K만 섞인 거고 거기에다가 Y를 1%씩 추가한 거예요. 왜 1%씩 Y를 추가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종이가 약간 파르스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M2 측정 조건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예컨대 LAB 아까 말씀드린 50영역이라든가 60영역을 내기 위해서는 옐로우가 약간 섞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를 얼마나 섞어야지 AB가 0에 가까운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K만 한 개 딱딱딱 10씩 떼어서 몇 개를 배치하고 거기다가 옐로우만 1, 2, 3, 4%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제가 책에서 LAB 50영역을 원한다. 그러면 이 측정값 중에서 L이 50에 가장 가까운 K%를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이게 만약에 60이 골라졌다면 60에 가서 거기에서 Y를 몇 퍼센트 섞은 게 AB가 0에 가장 가까운지를 알아낸 다음에 예컨대 뭐 58, K58, 그 다음에 Y는 2 그런 식으로 섞어서 디자인을 하면 50영역 또는 뭐 60영역이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그런 그레이스케일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위한 장치예요. 이런 건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이런 걸 제가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것들로 전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타겟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인쇄소에 보내고 이거는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타겟이니까 이 CMYK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하면 제가 거기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타겟 농도는 CMYK가 대략 CM은 1.45 정도, 그 다음에 Y는 1.02, 1.05 정도, 그 다음에 K는 1.78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조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된 타겟을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했으니까 판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프로파일링 테스트를 시작을 했겠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농도를 얻기 위해서 하염없이 거기에서 농도를 측정해 가면서 요거 0.23 정도 틀렸으니까 또 조절해서 또 프린트하고 또 한 몇십 장 나온 뒤에 뽑아서 측정하고 그렇게 10시간, 15시간 할 수가 없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쇄소에서의 시간은 곧 돈이에요. 그렇게 오래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그 돈을 다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목표로 하는 것에 근사치에 가도록 하고 이것보다 더 하면 내가 손해보겠다 싶으면 거기서 딱 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프린트가 이제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이미지가 프린트가 되어서 그러면 제가 측정을 해서 농도가 어떻게 됐는지 다 기록을 했죠. 여기 보니까 그죠? 기록을 해서 여기다가 놓고 이제 이분은 기장 아니에요. 기장님한테 지금이 어떤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 어떤 CMYK 중에 뭐를 어느 정도 농도를 높여달라 낮춰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해요. 그럼 여기서 또 기장이 이렇게 뭐 조절을 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요. 한 몇십 장을 해야 돼. 그 다음 또 뽑아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또 측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주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염없이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는 농도 측정을 계속 할 수는 없고 그건 어떤 포인트를 제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들고 가는가 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 작은 프린터 보이죠? 비록 A3 사이즈로 제가 작게 뽑아갔지만 이게 바로 이따가도 말씀드릴 하드 프루프라는 거예요. 교정지, 즉 내가 목표로 하는 상태가 되면 정확하게 이 상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잉크젯으로 프린트해서 가서 그걸 보면서 측정도 하지만 거기에 비슷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 가는 거죠. 이것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프린트를 할 때도 이런 타겟, 프로파일링 타겟 하는 그 테스트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각 같은 거를 프린트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적절한 선까지 몰고 가서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될 때 스탑시키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것, 제가 원했던 것과 가까운 것을 몇 장을 가져와요. 그 몇 장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사흘을 건조한 다음에 그걸 제가 잘라내서 이 부분을 잘라내서 다 측정을 하죠. 측정은 석 장 정도, 즉 세 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세 세트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서, 왜냐하면 페이지마다 다 조금씩 또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그 측정 값을 가지고 CMYK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다. 일단 자, 그걸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정도면 됐겠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석 장 정도 뽑아서 이걸 칼로 오려내서 세 세트를 측정해서 평균을 낸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원래 타겟으로 삼았던 CMYK 인수의 농도가 있었잖아요. 뭐 1.45니 뭐니 하는 거. 그것보다 현장에서는 조금 더 높게 인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타겟은 잉크가 다 마르고 났을 때 그 농도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소에서 막 나온 용지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즉 뭐 이건 과장이지만 축축하게 젖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농도가 더 높게 측정이 돼요. 예컨대 사인 마젠타는 0. 얼마 정도이더라? 잊어버렸네. 0. 하여튼 얼마 정도 더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0. 얼마 더 높게 나오고 옐로우는 뭐 워낙이 그 밝은 색깔이니까 네 색깔 중에서는 가장 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블랙은 가장 많이 차이가 나요. 아마 0.05 정도, 제 기억에는 0.05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만약 0.05라면 제가 블랙을 1.7을 원하면 최소 1.75는 되도록 조절을 해야지 나중에 마르고 나오면 1.7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한 가지. 그러니까 드라이 되고 난 상태에서의 농도는 달라진다. 그걸 감안한 상태로 조절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제가 인쇄기를 오퍼레이팅 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를 어떻게 높여주세요 라고 하고 기장이 조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인쇄가 되면 그 변화치가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수십 장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조절을 한 다음에 한 10장 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빼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적합한 뭐랄까요, 그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퍼펙션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파일을 만들었고 프로파일을 만들 때 토탈 에리아 커버를 제가 TAC를 제약을 걸었다 그랬죠. 400까지 다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뒷무덤 생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TAC를 토탈 에리아 커버리지를 340을 걸었어요. CMYK 프로파일을 만들 때에 전체
다 합쳐서 340을 넘지 않도록 변환을 하도록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온 이 .gain은 이런 상태였다.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gain은 그래컬 기준보다 좀 더 높게 나왔고 .gain 자체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옵셋 프로파일의 게못을 그래컬 2056 코티드 상태와 비교를 하면 이 바깥에 있는 이 그물 모양이 그래컬이에요. 속에 들어있는 게 영신사라고 하는 제 책을 인쇄한 곳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게못이고, 첫 번째 이렇게 조금 작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가 사용했던 스노지 100g이 그래컬에서 사용하는 코팅 용지보다 약 L2 정도 어두운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어둡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 게못이 이 정도가 차이가 나고 뭐 기타 약간의 요소들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결과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프로파일로 적합하게 이미지들을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서로 다 그 별도의 마스터 파일을 만들고 그걸 PDF로 변환 없이 내보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쇄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럼 인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프로파일 타겟을 인쇄했을 때 그 농도가 가장 가깝게 지켜지는 만큼 제가 의도했던 컬러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again 내가 원했던 그 타겟이 그 농도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역시 그 상황 안에서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목표인 거지 그걸 정확하게 달성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역시 제가 타겟으로 측정할 여러 가지 농도 값들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컨트롤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컨트롤 바를 넣고, 이건 원래 그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바 아니고 제가 만들어서 그 가장자리에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컨트롤 바를 만들 때에는 원래 보통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바는 굉장히 작아요. 그 폭이 약 4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폭이 4mm면 아이온 프로 2라는 이 측정기로 측정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폭이 이 높이가 7mm는 되어야지 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mm짜리를 제가 넣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프린트를 하면서 제가 측정을 해서 내가 원했던 거라면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레퍼런스 값들을 제가 미리 만들어 가서 그것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CMYK 그 다음에 또 그레이가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아가면서 현장에서 또 기장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라고. 그 다음에 일단 측정을 하죠. 측정 물론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 프린트하다가는 이 책을 1,500권을 인쇄를 했는데 한 나흘 정도는 인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역시 간편하게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농도 바가 원했던 그 상태가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또한 잉크젯으로 프린트를 해가서 거기 위에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쇄로 나온 그 농도 바가 이것과 시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서 차이가 나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그걸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붙어 있죠, 지금? 할 뿐만 아니라, 하드 프루프를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즉, 교정지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제가 가져간 교정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교정지와는 사뭇 달라요. 어떻게 교정지를 만드는지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원했던 상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정확하게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옆에 놓고, 이게 교정지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프린트 되고 있는 책
페이지 중에 한 개를 뽑은 거죠. 보시다시피 매우 흡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정지를 정확하게 뽑아서 가면 농도를 측정해서 뭘 조절하는 인쇄소는 국내에 물론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 할 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정지는 매우 중요한데 교정지를 뽑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하여튼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방식으로 교정지라는 그 프루프를 들고 가서 놓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옆에 놓으면 이걸 오퍼레이팅 하는 기장은 훨씬 자기도 좋은 거죠. 훨씬 편하게 색깔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책이 인쇄가 되었는데 역시 완벽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제가 이 정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거기에 그 인쇄하는 날 아침에 10시 정도에 가서 오후 6시 한 반까지 그 프린팅하는 기장이 이제 교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24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교대가 될 때까지 있었어요. 물론 제가 거기에 계속 붙어 있어서 3교대가 될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는 뭐 흔한 말로 나이가 들고 해서 밤을 새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것들을 인쇄할 때는 진짜 40시간 정도를 자지 않고 옆에서 계속 기장이 몇 번 교대되나 그러면 하여튼 한 5번쯤 교대되나 그렇게 교대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감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6시 반까지 보고 다음 기장이 오시면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의해서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왔겠죠. 그러면 그 기장이 그걸 잘 알아듣고 했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겠지만 제가 옆에 붙어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옆에 붙어 있던 상태로 인쇄되었던 제 책의 약 한 30% 정도의 페이지는 내가 원했던 거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나머지 약 70%는 그다지 비슷하진 않아요. 특별하게 뭐가 가장 다른가? K 농도가 항상 K 농도 그 문제인데 K 농도가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더 낮게 프린트가 되었다. 하여튼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제가 하드 프리핑을 그럼 어떡하냐? 내가 디자인한 이 책은 또는 뭐 어떤 인쇄물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다라고 증거를 들고 가서 놓는 게 그게 교정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프루프를 들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프루프는 어떻게 들고 가는가? 여러분들이 교정지 뽑는다고 교정 본다고 이렇게 말하죠. 교정을 보신 분들이 꽤 있죠. 이거들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아는 분들이 있나요? 거기에 더하여 애초에 내가 디자인한 게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나요?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의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신을 해야 되고, 확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러 세팅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프린트 나왔을 때 그걸 볼 내 사무실의 조명이 CRI가 높아야 돼요. 그죠? 그게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내가 이런 색깔을 의도해서 디자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프루핑을 하는가? 그런 확신이 있으면 교정지를 뽑아왔을 때 이 교정지가 안 맞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한 컬러가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는 교정지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파일을 주고 교정지를 옆에 놓고 이걸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대부분. 그래서 인쇄가 엉망인 거예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일단 싹 치우고 어떻게 교정지를 뽑는가? 잉크젯 프린터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파일링된 잉크젯 프린터가 가장 정확하게 컬러를 프린트할 수 있고 개멋이 가장 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자기가
디자인한 그 페이지에 주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소스 이미지를 내가 인쇄에 맡기는 그 집에는 CMYK 프로파일을 뭘 쓰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겠죠. 어떻게 체크하는지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그게 뭐 그래컬이라고 칩시다. 일단 그래컬이라면 그 그래컬이라는 프로파일로 변환을 하세요. 상대 색도계로. 그 변환된 CMYK 이미지를 CMYK 프로파일로 변환했으니 그래컬 CMYK가 되어 있겠지. 그 CMYK 이미지를 다시 변환하세요. 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프로파일링된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로. 그런 용도의 잉크젯 프린터를 프루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퍼로 사용할 잉크젯 프린터의 RGB 프로파일로 변환하세요. 어떻게 변환하는? 이번에는 절대 색도계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환된 상태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시고 그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인쇄했던 그 색깔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바로 프루프,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뽑는가 한번 실제로 봅시다. 실제로 봐야지 알지. 그죠? 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물론 크면 좋지. A2 사이즈, A1 사이즈 다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A2 사이즈가 되는 게 좋아요. A2 사이즈란 말은 폭이 17인치 정도는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읽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폭이 17인치 정도 프린터가 되는 좋은 앱슨 또는 캐논 잉크젯 프린터를 가지고 계시는 건 매우 큰 도움 된다. 그 잉크젯 프린터는 염료 잉크 쓰는 거 말고 알료 잉크 쓰는 거. 알료 잉크를 써야지 프린트가 되자마자 색깔을 맞네 안 맞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프린터가 있는 게 중요하고 그 프린터 물론 프로파일 만들어야겠죠. 자, 어쨌든 하드 프루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드려요. 흰 캔버스를 함께 만드세요. 그리고 적절한 해상도로. 지금 이 이미지가 360dpi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제가 360dpi로 했는데 그건 뭐 360 필요 없고 300 하든 얼마를 하든 하여튼 하세요. 백지죠. 백지에다가 이 이미지에는 아무 프로파일이 좀 untagged, 그죠? 태그 없는 RGB예요. 그 백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소스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CMYK 프로파일로 먼저 컨버트를 한번 하시라고 그랬죠. 만약에 아까 이해처럼 코티드 그래클 2006이 자기가 원하는 인쇄소의 그 상태라면 이걸로 상대 색도계로 변환하시라. 물론 블랙포인트 컴펜세이션 항상 체크하시고 했죠? 이 상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내가 사용할 내 방에 있는 그 앱슨 같은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하세요. 용지는 매트 용지를 쓰기를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잉크젯 프린터는 그 용지가 광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개못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프린터라도 혹시 자기가 인쇄하는 용지가 실제 인쇄 용지가 광택이 나는 용지가 아닐지라도 프루프는 반광택의 용지에다가 프린트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시는 용지는 반광을 선택을 하세요. 세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자 봅시다. 제가 사용할 거 딱 되어 있네 벌써.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3880이고 그죠? 세틴이고 그 다음에 D50용이고 그 다음에 M2 측정 조건으로 다 만들어진 그러한 프로파일이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그 렌더링 인텐트로 절대 색도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놈을 여기다가 끌어서 넣고 이렇게 됐죠? 자, 역시 다시 한번 설명. 색 관리가 된 이미지는 어디에서 뭘로 보이더라도 상관치 말라 그랬죠. 뭐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박혀있는 픽셀들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를 프린트를 해요. 이미 색 관리 끝났죠? 색 관리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대로 변환 등등의 픽셀 변화가 없도록 프린트하는 거죠. 픽셀 변화가 없도록 프린트하는 방법 이미 다 배웠죠. 그걸 배운 대로 픽셀 변화 없도록 그대로 그 프로파일 만든 프린터로 그 종이로
프린트를 하세요. 그러면 프루프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상태의 프루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정지 뽑는다 그러면 그 인쇄판 크기의 그 큰 종이를 그대로 뽑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 그대로 뽑아도 되죠. 당연히. 그걸 뭐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 스페이스는 다 텍스트만 있을 거고 이미지는 얼마 있지도 않은 데다가 그거를 그렇게 크게 뽑는다? 그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이미지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주요 이미지를 모아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권장할 만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아예 원천 이미지부터 제가 출발하는 거죠. 어떻게 출발할 수도 있는가? 제가 책을 만들면 PDF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PDF를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열어서 교정지를, 프루프를 뽑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저희 제 책에 몇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어디를 뽑을까? 이걸 뽑아야겠다. 369하고 371을 뽑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 두 페이지를 제가 골랐어요. 하고 싶은 걸 골랐어요. 그 다음에 CMYK이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건 360dpi짜리니까 지금 360이라고 하고 오케이 해요. 그럼 두 페이지가 열리겠죠? 두 페이지가 열리면 이 열리는 이미지에는 프로파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코디드 그래클 2006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인식이 되어 나오면 끝난 거고, 인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는 CMYK 프로파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에 가서 assign, 할당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CMYK 이미지 됐죠. 아까 소스 이미지를 내가 의도하는 CMYK 이미지로 컨버트 한 다음에 그거를 프루핑 할 RGB 프린터로 절대 색도계로 변환하시라 그랬잖아요. 중간까지 이미 온 거지, 그죠? 이거를 절대 색도계로 나의 잉크젯 프린터로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환. 가서. 그렇지. 다 돼 있네. 또 이것도 변환. 가서. 이렇게. 됐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는데 또 투명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플래튼 시켜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없애고 얘를 돌려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A3에다가 한다고 치면 얹고 한 개, 여기도 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프린트를 하면 프루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프루프가 바로 그게 교정지예요. 정확하게 프린트된 교정지. 교정지는 그렇게 뽑는 거예요. 교정집에 가서 교정해 주세요. 의미 없어요. 그 집이 정확하게 프린트를 하는지 측정을 해서 최소한 자기가 캘리브레이션한 모니터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데 라고 하는 집이라면 가셔도 되죠. 그런 거 모른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교정지를 어떻게 뽑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써서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되었는가? 제가 책에도 몇 번 썼지만 퍼펙션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던 LEB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 그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최대한 비슷하게,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예컨대 8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델타 E 색깔 차이를 예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패치를 두 개를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프린트가 된다면 그 두 개의 패치는 델타 E가 델타 E AB로는 이렇게 되고 CA90 델타 E로는 이렇게, CMC 2대1로는 이렇게, 델타 2000으로는 이렇게 난다라고 제가 예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측정을 해서 봤더니 12.2, 7.6, 7.9, 6.6 차이로 프린트가 됐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게 프린트가 된 셈이에요. 물론 더 정확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감리를 보고
농도를 체크하고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노력을 한 결과 그나마 이 정도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 옆 페이지 85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이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색차를 구경을 하시도록 색차 델타 E가 1.0이 이 정도야, 5.0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두운 색깔들, 밝은 색깔들, 어둡고 밝은 색깔들, 붉은 색깔 계열, 초록, 파란 색깔 계열을 나눠서 다 1, 3, 5 차이를 예시를 했어요. 그거 델타 E가 실제로 얼마나 나왔냐? 1.5, 1.9, 3.9네. 6.0, 또 여기는 1.0, 2.9, 4.1, 여기는 1.2, 3.3, 5.1 등등등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지만 그나마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 표현이 실제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프로파일링 타겟에 그레이스케일만 있는 거 그런 것도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 용도가 이런 거 하기 위한 거다. 보세요. 제가 50 영역을 원했죠. 실제 프린트된 거 49.200이에요. 거의.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하려면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책이 인쇄가 되었다. 이 판이 인쇄될 때는 또 뭔가 달라지겠죠. 더 정확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조차 못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이제 알 것이고 기대하기로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를 물론 바라겠죠. 그 다음 제가 어떤 인쇄소에서 어떤 인쇄소를 골라서 인쇄기를 프로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적절하게 다 변환한 파일을 준비해서 인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또는 해주려는 의지를 가진 인쇄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어떤 한 군데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일단 결과적으로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거기는 못했고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을 제가 선정을 해서 프린트를 한 거다. 사실은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인쇄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CMYK 프로파일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인쇄를 하는데 이걸 뭘로 변환을 하고 또는 뭐 워킹 스페이스를 뭘로 설정을 하고 해야 될까? 이런 인쇄 표준 같은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은 어떤 차이를 보는가? 내가 이 프로파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인쇄를 맡기면 다른 프로파일로 작업을 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일종의 소프트 프로필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다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그걸 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6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몇 세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 세트는 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리고 매우 내용이 헷갈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여드릴 세트는 어떤 단일한 RGB 이미지, 소스는 같다는 그 말이에요. RGB 이미지를 서로 다른 CMYK 프로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변환이 다 다른 CMYK로 이루어졌어요. 다음에 그 서로 다른 6개의 이미지를 한 인쇄소에서 똑같은 상태로 프린트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한 이미지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는 CMYK 인쇄소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상태로 프린트하는 거예요. 단지 이미지 준비를 다르게 CMYK로 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올까? 그거를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같은 인쇄 상태에서라면 서로 다른 인쇄 CMYK 프로파일로 변환된 이미지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가 그
상대적인 차이, 다시 한번 강조, 상대적인 차이가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RGB 이미지 있죠? 그거를 Coated Grayscale 2006으로 변환을 한 것을 어떤 특정한 인쇄소에서 그냥 한 가지 용지에 한 가지 방식으로 프린트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이거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여드린다는 거죠. Coated Grayscale 2006은 이렇게 나왔고, 이미지가 저펜칼라 2001은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차이가 있긴 있죠. 큰가요?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펜칼라 2011로 만약에 변환한 이미지였다면 그 인쇄소에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차이가 큰가요?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US Sheetfed Coated로 변환한 이미지를 어떤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어요. 그러면 저펜칼라 2011로 변환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면 US Sheetfed Coated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뭐 이따가 몇 번 더 보시겠지만 이 그룹 6개의 그룹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보여요. 그 차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US Sheetfed Coated는 닷 게인이 가장 높게 프린트를 하도록 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표준 자체가 닷 게인이 굉장히 거의 30% 가까이 되도록 그거를 옳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프린트된 상태에서 만든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밝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제일 튄다는 거 기억하세요? US Web Coated는 으로 변환된 건 이렇게 나와요. 자, Web Coated 그 다음에 저펜칼라 2011 큰 차이 있나요? 큰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인쇄할 때 만들었던 프로파일로 변환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US Sheetfed Coated라고 하는 프로파일로 변환한 거 한 개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떤 프로파일로 했더니 색깔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 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프로파일로 변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인쇄소가 인쇄할 때 농도를 자기가 의도했던 또는 뭐 타겟으로 삼았던 또는 원했던 것보다 너무나 크게 차이 나게 프린트했기 때문이지 자기가 그 CMYK 프로파일로 변환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를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그 다음 6개 한 세트를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세트를 보여드릴 건가 하면 아까와 달리 출발은 싱글 이미지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한 개의 CMYK로 변환했어요. 그레콜로 변환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다른 인쇄소에서 서로 다른 인쇄 표준으로 인쇄를 한다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일한 CMYK 이미지가 다른 인쇄소에서 그 인쇄소들이 이런 표준을 지킨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프린트한다면 어떻게 나오는가, 즉 인쇄 표준끼리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 인쇄 표준에 사용된 종이의 밝기 색깔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여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자, 그레콜로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아까 원래 이미지를 그레콜로 변하는 걸 그레콜로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제일 정확한 상태인 거죠. 그 똑같은 그레콜로 변환된 이미지를 이번에는 저펜칼라 2001 코티라는 표준을 정확하게 지키는 상태로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와요. 서로 차이 큰가요? 크진 않죠? 이번엔 저펜칼라 2011 큰가요? 크진 않죠? 차이가 있긴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용지의 색깔 밝기도 그대로 포함시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조펜칼라 2001보다는 2011이 더 밝은 용지에 프린트해서 측정을 한 걸로 만든 프로파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쇄 표준마다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US Sheet Fed Coated. 얘는 아까처럼 튀죠. US Sheet Fed Coated는 뭐 때문에 튀는가? 첫 번째, 닷게이는 엄청 높게 인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닷게이는 높다 말은 중간 톤이 아주 짙게 찍힌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종이가 약간 어둡고 누런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US Web Coated는 뭐 종이가 더 어둡고 더 누런 종이죠. 소위 모조지 같은 거죠. 거기에 프린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 책 내지 그 스노지 100g짜리에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같은 단일한 CMYK 이미지를 서로 다른 인쇄 상태로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지금 6개 한 세트를 보여드린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또 6개의 세트를 보여드리는가? 이건 이제 FM이죠. 소위 말하는 FM이에요. 싱글 RGB 이미지를 서로 다른 CMYK 표준으로 다, 이건 물론 표준은 아니지만 표준으로 변환하고 그 변환된 표준에 딱 맞게 실제로 프린트를 하면, 정확하게 프린트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건 볼 거 없죠, 사실은. 왜냐? 다 거의 똑같게 나오는 거예요. 종이, 뭐 색깔, 밝기 이런 차이만 제외한다면. 이게 색깔이기 때문에, 그죠? 이 상태에 맞게 만들어진 프로파일이란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그죠? 따라서 그걸로 변환한 걸 그 상태로 정확하게 프린트했으니까 당연히 원래 RGB 이미지에서 가장 가까운 색깔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세트는 그 용지의 화이트, 색깔, 뭐 밝기, 그 다음에 블랙의 농도까지 전부 다 똑같이 시뮬레이션 한 세트예요. 코어티드 그래클 2006이고요. 그 다음에 조펜칼라 2011이에요. 그 종이가 더 어두운 종이죠. 색깔 거의 똑같죠, 당연히. 그 다음에 조펜칼라 2011이에요. 종이가 더 밝죠. 앞에 그래클하고 비교했을 때 색깔 거의 똑같죠.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US Sheet Fed Coated. 이번에는 아까처럼 튀지 않죠.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튀게 프린트를 하는 표준에 맞춰진 프로파일로 변환된 걸로 그렇게 프린트했으니까 당연히 색깔은 다른 거랑 거의 똑같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깔이에요. 상태가 다르더라도 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프로파일이 있고 그걸로 변환한 이미지는 그 상태로 프린트하면 원본과 최대한 같게 나온다. 그게 색깔이잖아. 그죠? 그래서 US Sheet Fed Coated는 아까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였지만 거기에 맞게 변환을 하면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거죠. 그 다음 US Web Coated는 역시 거의 같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종이 때문에. 종이가 모조지처럼 되어 있는 누런 용지, 어두운 용지니까 블랙도 많이 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책 그 프린트한 그 상태예요. 지금은 페이퍼까지 다 시뮬레이션 한 거고 그 다음 한 세트는 뭐냐? 페이퍼가 개입되니까 차이를 조금 더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페이퍼는 싹 빼고 블랙 농도만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 그럴걸, 두 번째 2001 거의 똑같죠? 2011 마찬가지 거의 똑같죠? Sheet Fed Coated 거의 똑같죠? Web Coated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때문에 화이트는 지금 통일해 버렸지만 블랙은 확 떠버리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책 프린트한 그 옵셋 기계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 경로로 제가 지금 프로파일들의 차이를 보여드렸어요. 헷갈리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아, 프로파일들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파일로 변환해서 어떤 한 상태, 단일한 상태로 프린트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또 서로 다르게 변환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경우에 실제로 얻게 될 결과를 제가 정확하게 다 보여드렸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거의 제 책이 어떻게 프린트되는지도 말씀드렸죠. 옵셋 프레스 프로파일링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하드 프루핑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미오케이 프로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떤 효과, 영향 차이를 보이는지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왜 도대체 인쇄가 문제가 많냐? 그걸 설명드릴 차례. 그건 뭐 무슨 자료 가지고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양자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양자가 누굽니까? 인쇄를 하는 사람, 인쇄를 해주세요라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 그 양자. 즉 디자이너와 인쇄소가 양자가 동시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탓할 게 전혀 없어요. 양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가 책에 오리무중의 세계라 그랬죠. 오리무중의 세계란 말은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디자이너가 자기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디자인한 게 이런 컬러라고 확신한 상태로 그걸 또한 정확하게 표현한 교정지, 하드 프루프를 들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일관성 있는 기준을 들여다 밀면서 프린트를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맞죠? 디자인의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즉 디자이너가 색깔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구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럼 중구난방이 되어 있으면 인쇄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원칙 FM이라면 우리 인쇄소는 이런 표준을 지킵니다라고 기준이 있겠지.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소는 장사를 해야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준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달라고 하니 맞춰 찍어야지.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악순환의 고리에 동시에 빠져들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양자가 동시에 빠져나와야지. 어떤 식으로 동시에 빠져나와요? 디자이너가 차츰차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그걸 또 그대로 표현하는 교정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디자인해왔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인쇄 농도로 해주세요. 예컨대 그래콜 G7으로 해주세요. 또는 조펜칼라 2001 상태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많아지면 그제서야 이 인쇄소는 이제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네? 그러면 우리가 인쇄 일단 국제적인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준이 있어야겠네? 그럼 우리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농도를 얼마로 할까? 라는 기준이 잡히겠죠. 그럼 그 인쇄소는 거기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잡힌 상태로 넘기니까 그 요구하는 기준대로 찍어주면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감리 볼 필요가 없어요. 감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다면이라고 제가 조건 달았죠.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옵셋 기계를 농도를 딱딱 맞추라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빠져나갈 방법은 디자이너가 일관성 있는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는 상태의 어떤 데이터를 색 관리가 된 상태로 제공을 해야 되고 제공을 하면서 어떤 인쇄 기준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 인쇄소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농도에 맞춰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농도에 맞추면서 인쇄를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물론 쉽지 않죠? 그 양자가 어느 세월에 그래 합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조금씩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디자이너가 늘어나면 당연히
될 일이에요. 그게 무슨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안 되겠어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소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겪었던, 제가 인쇄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인쇄 사람들을 엄청 잘 알고 오랫동안 만난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경험을 한 바에 따르면 다른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에 굉장히 거부감을 보입니다. 뭐라도 변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보이고, 색관리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거부감이 그냥 말과 얼굴이 탁 튀어나와요. 그 튀어나오는 건 첫 번째, 변화하기 싫다. 그건 누구나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색관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색관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색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인쇄소에서의 색관리는 뭐 엄청난 장비를 막 사들여가지고 뭘 하고 뭐 교육을 하고 뭐 그런 걸 물론 약간은 필요하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 인쇄 농도를 지키는 것이 인쇄소의 색관리예요. 다시 한번, 인쇄소의 색관리는 어떤 기준 농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기준 농도가 국제표준이면 그것, 아니면 국제표준보다 자기들이 더 좋은 품질의 인쇄를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의 기준이 있겠지. 그거를 지키는 것. 그걸 계속 지키고 우린 이렇게 한다고 그 고객들에게 색관리를 해오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일 편한 거는 그래클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면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그 프로파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클로 맞춰오시면 돼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건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편한 방법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태로 표준을 만들고 그걸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린 기준이 이렇다라고 그건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프로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최소한 코팅 용지, 코팅 안 된 모조지 같은 거 용지, 2개 용지에 대한 프로파일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쇄소의 색관리는 뭐다? 농도를 지키는 거다. 따라서 앞으로 인쇄소 중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색관리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여러 기장 중에서 가장 그런 의지가 있고 좀 뭐 말이 좀 그렇지만 똑똑한 한 분을 골라서, 그리고 대표적인 업체 기계를 하나를 골라서 대표 용지 2가지에다가 테스트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테스트를 하려면 i1 프로 3 같은 그런 기계 필요하고요. 농도 측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 책 7장 설명할 때 끝까지 다 보시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전부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는가? 농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그 기장이 빠삭하게 알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장도 자기가 키 조절을 어떻게 하면 몇 장 이후에 얼마 정도의 농도가 달라지는지를 체크해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색관리를 하고 싶다면 인쇄소는 농도가 색관리라고 그랬죠. 따라서 기장이 농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정말 능숙하게, 그리고 재빨리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농도에 안착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진 기장을 배출을 시키는 것. 그것이 그 인쇄소가 색관리를 해나가는 것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농도로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키를 어떻게 하면 몇 장 지나서 그 반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키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찍었을 때 얼마나 농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충분한 데이터 쌓이면 다른 기장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한 농도를 가장 빨리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만사 일이 풀려나가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컨대 제 책에 그 어떤 출판사, 사실은 잡지사죠. 꽤 컬러 품질이 좋은 잡지사, 제가 아는 잡지사가 뭐 거기밖에 없어 사실은. 거기에다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컬러 품질이 꽤 그래도 좋다. 색깔리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 뭐 한다면 뭘 하고 있나? 제가 책 쓸 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딱히 색깔리라는 거는 없다. 뭐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사진가들에게, 거기 사진을 공급하는 사진가들에게 무슨 CMYK 프로파일로 달라 하는 그런 기준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인쇄를 맡기는 그 인쇄소가 자기들이 그나마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CMYK 농도는 있다고 하더라. 그게 얼마라고 하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아주 선방이에요. 자, 그걸 넘어서서 만약에 출판사라든가 잡지사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이제 우리도 색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하는가? 첫 번째, 디자인하는 분들, 디자이너들에게 CMS의 교육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기본을 알아야 되지. 그 다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똑같은 상태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디자인실에 조명을 CRI 95 정도 이상의 조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PDF 뽑을 때 어떻게 색 관리하는지 디자이너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쇄소에다가 우리가 어떤 상태를 요구한다라고 농도를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하우스, 자기들 사무실에서 우리가 지금 인쇄할 이 이미지들은 이런 상태가 정확한 상태이다라고 증거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루프를 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걸 하면 색 관리가 매우 순탄해진다. 그래서 색 관리에 대해서, 인쇄의 색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설명을 한 게 아닌가.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거기 311페이지, 12페이지에 6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프로파일들이 어떤 그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샘플인데, 아까 설명처럼 제가 그 6장, 3페이지를 프린트할 때, 마지막 한 페이지를 프린트할 때까지만 있었고, 그 나머지 310페이지, 11페이지 프린트할 때는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그 앞에 네 이미지와 뒤에 두 이미지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붙어서 농도를 조절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역시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제 책이 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인쇄에 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설명드리는가 하면 컬러 매니지먼트 응용에 들어가서, 이건 조금 전문적인가요? 버벨 컬러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디에 활용하는지, 뭐에 쓰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건 조금 어려울 거니까 아마도 제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벌써 한 70분 했으니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